안녕하십니까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한 달마다 돌아오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항무 교수입니다. 제가 지난달까지 5번 5개월 동안 척추통증에 대해서 강의를 쭉 해드렸는데요. 척추통증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뤄드렸다고 생각하고 이번 달부터 대상포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만 대상포진하고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대상포진도 3부작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상포진으로 평생 아플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해드릴 거고, 다음 달에는 대상포진에 실제로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대별로 제가 족보를 만들어서 들려드릴 것이고, 그 다음 달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상포진으로 평생 아플 수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대상포진 앓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대상포진을 앓으시는 환자분들이 가족분들은 굉장히 의아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이 대상포진이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여전히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도 많고, 아파하시는 양상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통증과 다르게 전기가 통하는 것 같다, 불이 타는 것 같다, 아니면 얼음장에 지지는 것 같다, 이런 이상한 통증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분명히 주사도 꾸준히 맞고 약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내 통증은 그대로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의아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 환자 사례에 대해서 한번 좀 예를 들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으로 평생 아플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평생 아픈지, 그리고 평생 아픈 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대상포진이 합병증이 운이 없으면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상포진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는 반드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가장 매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에 대해서 강조해 가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 걸렸을 때 여러 많은 과들 중에 어떤 전문 과목, 어떤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탈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 대상포진 걸리셨는데 너무 아파하셨다고, 할머니께서 이제 어릴 때 수두도 걸리셨다는데 도대체 왜 대상포진에 걸렸던 건지 궁금해 하십니다. 요거 컨텐츠에 나와 있으니까 계속 쭉 보시면은 대답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영도 님께서도 PD님께도 인사를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겨울 님께서도 어떤 과 주제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요것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대상포진, 평생 아플 수 있다. 환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환자 사례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각색을 더했습니다. 자, 첫 번째 환자입니다. 8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미 8년 전에 대상포진이 발병하셔가지고 8년 동안 계속 고생하시는 분이에요. 부위는 오른쪽 눈 부위, 그러니까 안면신경 쪽이고요. 안면 쪽이고요. 그 통증을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죽을 만큼의 통증을 10점으로 했을 때 그것과 비슷한 8점의 통증이 무려 8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통증의 양상이 콕콕 쑤시는 듯한 느낌, 칼로 찌르는 듯한 느낌, 전기가 통하는 느낌을 호소하고 계시고요. 10점 만점에 8점으로 계속 아프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상상이나 됩니까? 8년 동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도 보통 진통제가 아니고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약을 드시고 계시고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평생 동안 10점 만점에 8점의 통증으로 아파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제가 올해 초에 고려대학교 병원에 부임을 해서 왔을 때 이미 7년 동안 치료를 받고 계시던 분이에요. 처음부터 고려대학교 치료를 받았던 분도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안 돼서 이제 오셨거든요. 이미 저희 손에 왔을 때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평생 동안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대처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환자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인데요. 70세 남자분으로 약간 각색을 했고요. 저한테 오시기 전 열흘 전부터 몸에 수포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왜냐면은 수포가 생기고 골든타임이 72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3일 안에 병원에 와가지고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3일 안에 못 오시고 사실은 병원에 가셨는데 그쪽 의사들께서 발견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무려 3일이 아니고 10일이나 지나가지고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수포를 딱 발견했단 말이죠. 아,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때 이분이 통증 점수가 10점 만점에 10점이었어요. 와, 큰일 났다. 이분은 평생 아플 확률이 지금 평생 10점으로 아플 확률이 엄청 높다. 이거 큰일 났다. 난리 났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연히 10점이니까 아파서 일상생활이 불가한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치료를 완전히 갖다 때려 박았어요. 동당폭격으로 약도 드리고, 약도 여러 가지 드리고, 약 계속 용량 올리고, 주사도 뭐, 신경주사도 하고, 교감 신경주사도 하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윤당폭격으로 그냥 때려 박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 제가 PPT 만들 때는 10점 만점에서 6.5점으로 줄어들었고, 지난주에 환자분께서 오셨을 때는 4.5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그리고 초반에 어떤 치료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 강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포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대상포진이란 무엇인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포진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 비유부터 할게요. 대상포진은 신경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갉아먹히는 건데 이거를 갉아먹히는 거를 제가 집이 불에 탔다.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신경이 반쯤 불에 탄 상황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우리가 대부분 수두를 알아요. 수두는 근데 그냥 이제 그 피부 병변만 좀 생기고 다른 증상이 없이 대부분 자연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두 감염이 돼서 이제 괜찮아졌는데 그 수두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신경절에 이제 겨울잠을 자고 있는 거죠. 계속 겨울잠을 자고 있었다가 우리 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암이 걸리거나 당뇨가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겨울잠을 자고 있는 바이러스가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증도 생기고 수포도 생기는 게 바로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입니다. 대상포진은 피부 분절을 따라서 수포가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요 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갈비뼈를 따라서 수포가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 몸의 갈비뼈에는 갈비뼈 바로 아래에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고 있어요. 갈비뼈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의 신경에 대상포진이 겨울잠이 깨어나면은 그 신경을 따라서 쭉 이렇게 피부 분절을 따라서 수포가 생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측성이에요. 한쪽만 이렇게 발생을 해요. 왜냐면은 요 신경의 신경절이 이쪽에 있거든요.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논문 케이스 리포트 과목으로 있지만 아주 대부분은 일측성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일측성으로 겨울잠이 깨어난 바이러스가 신경을 갉아먹기 때문에 갉아먹으면은 마치 불에 반쯤 탄 것처럼 같은 상황이 돼요. 그러면 요 불에 이미 타버린 부분은 재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요건 조금 이따가 더 설명드릴게요. 자, 대상포진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크게 3단계의 진행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정구 증상. 그러니까 대상포진으로 수포가 생기기 전에 이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정구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측성으로 수포가 발생함으로써 대상포진의 확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경이 계속 이제 반쯤 타버리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미 반쯤 타버린 신경은 고장이 나버리거든요. 신경이 고장이 나면은 이상한 통증이 발생해요. 그 이상한 통증을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씩 좀 알아볼까요? 먼저 정구 증상. 정구 증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몸살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살이 난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하고 불편한 느낌이에요. 으슬으슬하고 시린 느낌인데 이것이 온 전신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피부 분절을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가 70에서 80%예요.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면역이 좀 떨어져가지고 대상포진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피부 분절, 여기 연두색 S1 신경 쪽으로 제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엉덩이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데 뭔가 으슬으슬 시린 느낌이 들고 뭔가 몸살 같은데 이게 근육통은 아닌데 아리송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대상포진일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의심을 했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수포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구 증상 다음에는 수포가 발생합니다. 특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직성으로 피부 분절을 따라서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발진수포가 생겼다가 농포궤양이 생겼다가 우리 흔히 말하는 딱지, 가피가 생기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보통은 1주, 2주 정도 걸리고 이렇게 나중에는 탈락하게 돼버리는, 자, 알아서 떨어진다. 예, 딱지가 알아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포가 발생한 다음에는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경병증성 통증은 신경이 고장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피부가 있을 때 꼬집으면은 아, 꼬집고 있네. 누르면은 아, 누르고 있네. 이런 통증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전기 쇼크가 오는 것 같고, 가만히 있는데도 불타는 것 같고, 가만히 있는데도 얼음장 같고, 아니면은 무언가에 가만히 있는데도 찔리는 듯한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질통이라고 하고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포진에 걸린 신경이가 전기통하는 느낌, 불타는 느낌, 차가운 느낌, 찔리는 느낌을 호소하고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불타고 찌르고 가렵고 통각감이 이런 이질통, 이상한 통증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전문 용어로는 중추감각하고 말초강작으로 인한 것인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신경이 고장난 것입니다. 자, 신경이 제일 처음에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겨울잠에서 이제 깨어났을 때 이제 불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났다가 이제 불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반쯤 타버렸는데 이 반쯤 타버린 부분은 재생이 되지 않고 이 반쯤 타버린 부분이 계속 있으니까 나중에는 신경 전체가 고장이 나버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흰둥이와 푸두리님께서 신경이 탄다고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비유를 한 거예요. 실제로 신경이 타는 거는 아니고 실제로는 신경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갉아먹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갉아먹힌 부분은 현대의 기술로는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집이 반쯤 타버리면은 이미 타버린 부분은 재생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신경이 탄다라고 이제 제가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상포진은 이제 시간에 따른 경과가 있는데요. 1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악읍성으로 분류가 되고 이때부터는 평생 아프실 확률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증이 있으면은 그때는 대상포진이 아니라 병명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병명으로 병명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또 6개월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있다 이러면은 아, 이분은 평생 대상포진 통증으로 고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신경이 불에 탔는데 이미 불에 타버린 부분은 재생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불에 타버린 부분이 계속 고장이 나서 나중에는 신경 전체가 고장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비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쯤 불에 탄 신경은 고장이 나버려서 전기통하는 불타는 차가운 찔리는 듯한 이상한 이질통을 겪게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상포진으로 평생 아플 수 있다고요.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으로 평생 아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는 것은 대상포진으로 진단되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플 경우, 즉 대상포진 후 신경통일 경우에 그럴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대상포진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칭하며 대상포진 환자의 전체의 10%에서 30%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일수록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행될 확률이 높으며 병명 자체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될 위험 요인은 고령일수록 그리고 초기 통증이 심할수록
그리고 수포가 심할수록, 그 다음에 전구 증상이 심할수록, 그리고 대상포진이 우리 몸의 전신에 발현할 수 있지만 특히 안구신경을 침범했을 경우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행 확률이 높습니다. 얼굴에 발생했을 경우에 더 경과가 좋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증상으로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대상포진 3개월 이상에도 계속 아프다 보면은 통증이 지속되는데, 통증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한 통증이며, 그 다음에 지금 모니터가 가렸어요. 불면증이 생기고 피로가 생기고 기억력 저하가 생기고 사회적 활동성이 저하가 됩니다. 이럼으로써 계속 지속이 되면은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이질 통증은 신경이 고장난 것입니다.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은 신경 고장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생 통증으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행되는 것은 고령일수록 이행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관통하는 핵심 비율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미 타버린 신경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상포진으로 평생 아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합병증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치명적인 합병증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인해서 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대상포진으로 안구신경에 침범을 해버리면은 실명할 수 있다는 논문들이 있고요. 때문에 안구신경이 침범하면은 안과 협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청신경 대상포진이라고 청력에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협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졸중 가능성은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혈관을 침범하기 때문인데요.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을 높여버린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의심될 경우에는 신경과 협진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강의를 쭉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엄청나게 겁을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흰둥이와 푸드리님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무서운 질병이네. 세상에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가족분들이 대상포진을 겪어보시면 알아요.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거 초장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포진 치료에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골든타임. 무조건 중요합니다. 10번 강조하겠습니다. 무조건 너무 엄청 슈퍼 울트라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그 골든타임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댓글에서도 나왔는데요. 배우신 분이에요. 72시간. 골든타임 72시간. 무조건 지켜야 돼요. 지킬 수 있으면 무조건 지켜야 돼요.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가 몸 안에 들어와야 돼요. 72시간 안에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치료가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골든타임 72시간. 대상포진에는 72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100번 넘게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자, 대상포진은 치료를 무조건 초반에 적극적으로 불을 꺼야 됩니다.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당장 물부터 뿌려야지.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우리 가구가 젖으면 어떡하지? 우리 컴퓨터가 젖으면 제대로 작동을 못할 텐데 이런 걱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불부터 꺼야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겨울잠에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활개를 치고 있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불부터 꺼야지. 바이러스부터 잡아 족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소방관이 빨리 와가지고 빨리빨리 물을 뿌려가지고 빨리 불을 꺼야지 된다. 이런 거를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기 대상포진의 치료 목표는 무조건 골든타임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급성 통증도 조절을 하고 피부 병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불이 점점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의 진행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생 아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골든타임 안에 무슨 치료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약들이 일단 들어가는데, 아프니까 진통제도 들어가야 되고, 신경이 고장 날 거니까 항경련제, 이게 항경련제로 개발했지만 알고 봤더니 신경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탁월해서 요즘에는 통증에서 훨씬 더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신경이 이제 고장나는 프로세스로 가기 때문에 신경을 고장나지 않게 막아주기 위해서 항경련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도 당연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항바이러스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활개치고 있는 바이러스를, 이 단어를 조금 순화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활개치고 있는 바이러스를 좀 잡아주는 항바이러스제가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이거 다 해야 되긴 하는데, 항바이러스제를 72시간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골든타임 72시간을 놓쳤더라도 늦게나마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늦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집이 불에 타가지고 이미 반 이상 탔는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많이 타버려도 일단은 물부터 뿌려야죠. 불 나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다. 물부터 뿌려야죠. 그래서 골든타임 72시간을 놓쳤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바이러스부터 잡아야 됩니다. 항바이러스제 늦었더라도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두 번째 환자 사례를 들었지요. 그분은 72시간이 뭡니까? 열흘 만에 오셨습니다. 240시간 만에 오셨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을 한참 넘어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바이러스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불이 있기 때문에 물 뿌려서 불부터 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 72시간이 중요한데 이것을 놓쳤더라도 그래도 항바이러스제를 시작해야 된다 하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3개월이 지나면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진행을 막아야겠죠. 최대한 뭐 가능성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엄청나게 중요할 건데, 어떻게 하면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의 진행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은 이제 항바이러스제도 먹어야 되고 진통제도 먹어야 되고 항경련제도 먹어야 되는데 주사도 맞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사는 크게 체성신경 차단술과 교감신경 차단술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약에 대한 효과만 충분히 레퍼런스가 나와 있었지, 이 주사는 이게 과연 진짜 효과가 있나, 정말 유의미한가, 이런 이제 논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문들에 의해서 요즘에는 이 주사들도 효과가 있다, 주사도 같이 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계속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는 이제 우리 보통 말하는 신경차단술, 체성신경차단술, 덜 아프게 하는 거예요. 덜 아프게 하는 주사도 맞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차단술이라고 해서 우리 몸이 이제 바이러스에 갉아먹히면은 그 신경이 고장이 나게 돼요. 그 신경이 고장이 나게 되면은 신경병증성 통증이 생긴다고 했죠. 불타는 느낌, 뭐 뜨거운 느낌, 전기 통하는 느낌, 차가운 느낌, 이런 거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이 진행이 되면은 이 신경이 흥분을 해요. 신경이 흥분을 하면은 특히 교감신경이 흥분을 해요. 근데 이 교감신경은 우리 몸에 모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목하고 등하고 그다음에 허리하고 여기 그 얼굴 안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교감신경이 모여 있는데 거기다가 주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흥분하는 신경에다가 야, 좀 정신 차려봐. 정신 좀 차려봐. 이렇게 이제 주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감신경 차단술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의 목표는 통증 조절과 대상포진의 신경통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또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 중에서 체성신경 차단술을 했더니 대상포진 후 신경통 예방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논문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사 한 번 맞지 말고 계속 맞자라고 공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효과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주사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 차단술, 아까 이제 흥분된 신경을 이제 정신 차리게 하는 주사, 통증도 조절되고
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행을 방지하고 항염증 효과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주사도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의 초기 치료의 핵심은 가능한 초기부터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자. 그래서 평생 아프지 않게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의 이행을 예방하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상포진 치료 어떤 전문 과목 진료를 받아야 되나 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지요. 이거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포진을 다루는 과들이 많거든요. 마취 통증의학과 당연하고 피부과, 신경과,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여러 과에서 다루고 있어요. 예전에는 피부과에 가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피부과가 오히려 강점을 가진 경우가 많았어요.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은 신경질환이에요. 신경질환임에도 피부과가 왜 최강이었느냐 하면은 이게 약으로만 대상포진을 치료했을 때는 그 약을 먹는 그 룰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 의사든지 상관없이 그 룰대로 약을 드리는 거니까 뭐 누가 약을 주든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피부에 병변이 생기는 것은 당연히 피부과 전문의께서 제일 잘 하시니까 대상포진 치료, 신경병에 대한 치료인데 오히려 피부과 선생님들께서 이제 가장 최강인 그런 이제 시절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주사에 대한 효과가 증명이 되었고 주사는 반복적으로 맞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경차단술, 교감신경차단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는 마취통증의학과지요. 그래서 대상포진 생기면 통증의학과 전문의께 진료 받으십시오. 제가 항상 통증의학과라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제가 척추 관련 컨텐츠를 찍으면서도 통증의학과 의사를 반드시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척추 분야는 뭐 신경외과도 하시고 신경과도 하시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류마티스 내과, 가정의학과 다 하시지만 각각의 전문 과목에 그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척추 통증은 무조건 이과를 가야 된다 이런 정답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대상포진은 통증의학과 전문의께 가십시오. 요즘에는 주사 맞아야 됩니다. 주사 맞으려면은 이 주사 위험합니다. 위험한 주사를 안전하게 하려면은 통증의학과 전문의 찾아오십시오. 왜 위험한지 설명드릴게요. 요거 목에 교감신경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상신경 차단술 할 때 잠시만요. 이렇게 깊게 들어가요. 목 깊게 들어가 가지고 목뼈 앞까지 이제 주사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거 동맥이거든요. 요 안에 약 잘못 쏘면요. 경련, 심장마비, 사망에까지 이어집니다. 실명까지 올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주사 누가 할 수 있냐? 통증의학과 전문의만 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까지 할 수 있는 탁과 전문의 선생님들 매우 극히 드물 겁니다.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주사 맞아야 되고요. 안전하게 주사 맞으려면은 통증의학과 전문의 찾아오셔야 됩니다. 흉추 교감신경 차단술 요거 잘못 찔러버리면은 기흉 생깁니다. 폐에 구멍 뚫립니다. 이거 부작용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매우 위험한 시술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과 통증의학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추 교감신경 차단술 허리에도 교감신경이 모여 있다고 했죠. 요거 13cm짜리 바늘이 들어갑니다. 남자분들 덩치 크시면은 13cm 이거 다 들어갑니다. 요거 들어갈 때 신장도 피해야 되고 혈관도 피해야 되고 신경도 다 피해야 됩니다. 이런 길게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과 통증의학과입니다. 13cm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님께서 13cm 이러면서 물음표를 한 20개 정도 달아주셨는데요. 13cm 맞습니다. 저도 처음 배울 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통증의학과 전문의께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체성신경 차단술도 있다. 덜 아프게 하는 주사도 꾸준히 맞아야 된다. 이 주사도 물론 이런 부작용 가능성, 특히 목이 위험한데요. 신경손상, 마비, 출혈, 경련, 폐 손상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맞으시려면 통증의학과 전문의 찾으십시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통증의학과 전문의라고 이 위험한 시술 다 할 수 있냐면은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이상하지요. 이상한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과가
마취? 통증의학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수련을 받고 나서 전문의가 되는데 사실은 4년 중에 대부분의 기간을 마취를 수련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라고 해서 통증을 다 잘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통증을 따로 몇 년간 추가로 더 수련을 받아야지 진정한 의미 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되는 거고요.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위험한 시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격증이 있거든요. 자격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격증 말씀드리고 하지요. 그 자격증을 통증분과 인증이라고 합니다. 분과 아시지요? 우리 내시경 누구한테 받습니까? 내과 전문의 중에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한테 받지요. 우리 신장투석 누구한테 받습니까? 내과 전문의 중에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께 받지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위험한 통증 시술 받으려면은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중에 통증분과 인증의 선생님께 받으십시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의료진이 대한통증학회 통증분과 인증이다 하는 거 요거 문구 보시고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단 하나 주의사항이 있는데 요 통증분과 인증이라는 제도가 2004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50대 이상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중에 이미 동네에서 대상포진을 잘 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신 분은 그분은 그때는 이제 통증분과 인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동네 50대 이상의 통증의학과 전문의신데 대상포진을 잘 본다고 소문이 나신 분들은 그분들이 제일 잘하니까 그분들께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중에 자기가 뭘 보는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진료 내용 중에 대상포진, 신경통증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신 분들께 가십시오. 척추 통증만 하시는 분들한테 대상포진 치료해달라고 가시면은 못 해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나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골든타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상포진이 걸리면은 이 사람한테 찾아가 봐야지 하고 이제 점 찍어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실제로 대상포진이 딱 걸렸단 말이죠. 근데 전화를 해봤더니 이미 예약이 차가지고 내일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기다렸다 가야 되잖아요. 그 하루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항바이러스제는 무조건 빠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불 났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일단 물 뿌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최고의 전문가한테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러면은 일단 가까운 내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상관없으니까 일단 가가지고 항바이러스제 약부터 몸 안에 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열정의 강의를 마쳤네요. 오늘 뭐 골든타임 강조하다가 엄청나게 오버페이스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Q&A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대상포진 초기 증상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초기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구 증상도 있다 한 거 말씀드렸고요. 보통 물집 생기고 가려우면 대상포진이라서 몰라서 병원 가는 것을 놓칠 것 같거든요. 본인이 알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어떤 것인가요? 대상포진이 목, 머리, 얼굴, 귀 쪽에도 생긴다는데 이 부위들도 일직성인가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수포가 생길 때까지는 내가 대상포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수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측성에 생기는 게 99%를 넘어갑니다. 그 일측성이 아니고 양측성으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논문으로 써야 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측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특징적인 증상은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시간 끝나면은 그 VOD 한번 다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이 부위, 목, 머리, 얼굴, 귀 쪽에도 생긴다는데 이 부위도 일직성인가요? 네, 대부분 일직성이고 우리 전신에 다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신에 신경전들이 다 있거든요. 네, 전신에 다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많이 생기는 데는 이제 갈비뼈 쪽이 제일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얼굴 쪽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젤님께서 질문을 하나 더 주셨어요. 대상포진은 완치가 안 되고 재발 가능하다던데 왜 그런가요? 대상포진의 완치라는 개념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다시 활성화된 바이러스를 다시금 겨울잠에 재우는 게 이제 완치라고 보면은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왜 재발이 가능하냐면은 요놈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 다시금 겨울잠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잠에 들었기 때문에 언제건 내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다시 겨울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한번 걸리면은 재발할 수 있고, 재발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약 10% 내외로 알고 있고요. 내가 어느 부위에 걸렸다고 반드시 그 부위에 대상포진이 재발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부위에 대상포진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H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대상포진은 72시간 내 항바이러스 약을 투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수포 발생 후 72시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수포 발생 후 72시간입니다. 대상포진이 머리와 귀 부분으로 생길 경우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경동맥 혈관 분지 부위의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라고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분 배우신 분이네요. 아시고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네, 뇌혈관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혈관 분지 부위의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원인, 동맥경화 직접적으로는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뇌혈관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뭉뚱그려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비넌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눈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실명하기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요. 안구 대상포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안과의사 협진 반드시 같이 봐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이 이제 선장이 되는 거죠. 선장. 그러니까 배를 이제 몰고 가면서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피부과 협진도 의뢰하고 안과 협진도 의뢰하고 이비인후과 협진도 의뢰하고 신경과 협진으로 의뢰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사 안전하게 놓을 수 있는 과가 마취통증의학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등근만 조진다 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엉덩이와 고관, 성기, 귀두 부분에 물집이 잡혀서 고환 부분은 운전한다고 앉으면 쓰리고 아파요. 엉덩이 부분은 아무 느낌 없고요. 귀두와 앞 요도 입구 부분은 뭔가 탱탱 부은 느낌이고 소변 볼 때 시원하게 못 나와요. 그리고 항문에 생긴 상처가 아프고 쓰라려요. 요거는 대상포진이라기보다는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좀 높고 일단은 비뇨의학과 쪽으로 남자분이시면 비뇨의학과 쪽으로 가보시고요. 여자분이시면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 좀 같이 가보실 수도 있고 오히려 디스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에서 아니라고 하시면은 그 디스크 협착증 진료 한번 좀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혹시나 이제 수포가 최근에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구 증상 아니면 증상 신경병증성 통증 증상에 따른다고 하면은 그때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나 쪽으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도 아니라고 하면은 그때는 피부과 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불꽃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대상포진 주사는 25만원짜리 2번 맞으면 된다고 하는데 진짜 괜찮나요? 요거는 대상포진 주사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료를 하는 주사가 아니고 예방을 하는 백신 주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백신 주사에 대해서 2달 후에 아예 그냥 1시간짜리로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5만원짜리 2번 맞으면은 현재로서는 99%인가 97%인가 50년 동안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50%는 50년 동안은 아닐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2달 후에 2025년 1월 달 방송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명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수두 걸렸던 사람들만 걸리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 수두 걸렸던 사람이 이제 당연히 이제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이게 다시 발현이 돼가지고 생기는 게 대상포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이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아직 그 수포기일 때 그 바이러스가 전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염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항상 전염이 되는 건 아니고 전염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대상포진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비너스님께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셨네요. 면역력을 그럼 어떻게 올릴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면역력을 담당하는 교수는 아니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특별한 것을 막 챙겨 드시는 분이 있어요. 특별한 거. 뭐 이제 해외에서 온, 직구에서 온 무언가, 성분 표시가 없는, 알 수 없는 무언가, 아니면은 내 지인이 본인의 그 노하우를 살려서 다려 놓은 무언가, 성분 표시가 없는 무언가,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몸 안에 들어오면은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면역력 올리겠다고 특별한 거 드시지 마시고, 저는 그냥 삼시세끼 골고루 드시고, 일하실 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운동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헬로비너스님께서 대상포진이 눈에 안 보이는 경우 피부 속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어쩌죠? 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헬로비너스님도 좀 배우신 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포가 생기지 않는 대상포진이 있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기는 한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사들도 의심만 할 뿐이지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예, 증거가 없는데 범인을 잡아야 되는 형국이에요. 드물지만 있습니다. 비수포성 대상포진이라고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쩌죠? 의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전문가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요거는 좀 운이 따릅니다. 그리고 제로콜라 대신 17차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상포진 흉터는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요거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제일 잘하십니다. 요거 오시면은 제가 피부과 선생님께 연결시켜 주시거나 이미 통증이 흉터가 생기셨다면은 바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로콜라 대신 17차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상포진이 피부관 접촉으로 전염될 수 있나요? 가족끼리 전염되기도 하여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대상포진이 항상 전염되는 건 아니고 전염이 되는 그 시기가 있다, 수포기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달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확실히 제가 오늘 좀 되게 겁을 들이면서 오버페이스로 진행을 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깜짝 놀라셔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네요. 그러면 다시 PPT로 넘어와 주십시오. 자, 저는 항상 방송을 할 때마다 저희 주력 분야에 대해서 PR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신경성형술, 척추 통증에서 신경성형술을 많이 하는 의사예요. 신경성형술은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 등에서 경막의 공간에 카테터를 삽입해가지고 신경유착을 풀어드리고 염증을 제거해드리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입니다. 허리 주사와 허리 수술 사이에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신경성형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신경성형술을 1000건 이상 달성했고 그 중에서 풍선신경성형술을 500건 이상 달성했고 세계 최초의 풍선신경성형술 카테터,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진유 카테터를 작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한 의사입니다. 저는 목뿐만이 아니라 허리에도 하고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풍선 있는 거, 풍선 없는 거, 고주파 다 사용할 수 있으며 접근 방법은 꼬리뼈에서 하기도 하고 허리 옆쪽에서 하기도 하고 허리 반대쪽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방송을 이렇게 찍어놨고요. 신경성형술뿐만이 아니라 척추가 왜 아픈지에 대해서, 그리고 허리 통증 치료의 핵심에 대해서, 그리고 척추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척추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방송을 5개 찍어 놓았으니까 척추 통증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달 방송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오후 8시 방송이고요. 방송 주제는 대상포진 걸리면 즉시 꺼내봐야 되는 영상입니다. 사실은 다음 달에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한 겁니다. 자, 다음 달 강의를 보시면은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다음 달 강의를 보시고 나서 이런 영상이 있었구나 하는 것만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추후에 내 가족분들이 아니면 지인분들이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맞다, 저런 영상이 있었지 하면서 요거 대상포진 걸리면 즉시 꺼내봐야 하는 영상 즉시 꺼내보시면은 제가 시간대별로 이때는 어떻게 하고 저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족보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달 대상포진 걸리면 즉시 꺼내봐야 되는 영상, 요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달 후에는 대상포진 백신에 대한 모든 것,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 달에는 통증의학과는 어디가 아플 때 가나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이 잡혀 있기 때문에 통증의학과는 온몸의 통증을 다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